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IBK 투자증권 EPB클럽 최용건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강도 높은 제재를 내놓을 때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고개를 숙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상대히 또 역으로 또 이런 제재안을 스스로 내놓고요. 또 향후 보니까 이 서방 국가들의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 쪽 경제 되게 우려감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네요. 어떤 특징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런다고 자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서로 피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궁극인가에 대한 과연 이렇게 그 파극으로 치달을 것이냐. 서로 상처내기까요.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적이며 합리적으로. 네. 자, 우크라이나 리스크에다가 기업 실적 부진 때문에 유럽 증시는 1% 내외로 하락했고요. 네. 드라기는 초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멘트 가운데 우려 섞인 내용들, 걱정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런 논평들이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뮤넨리가 2% 하락했고요. 이것은 실적 때문에. 그리고 아디다스가 4% 하락해서 신저가로 지금 가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역시 영업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의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은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은행주들은 그러나 보합권 내외로 버텼던 유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심도를 낮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는 이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0.5% 전후에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지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용지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9천 건, 30만 건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4주 평균치가 8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웬디스입니다. 넘버 3죠. 맥도날드, 버거킹, 다음에 웬디스. 예, 여의도에 웬디스는 없습니다. 예. 자, 2% 상승했는데요. 이거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차트를 2014년만 잠깐 요 주봉이지만 보시게 되면 일봉 보시게 되면 차트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추세를 오해 방지용으로 주봉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 들어서 추세는 좀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넘었다라는, 그러니까 실적을 매개로 반등했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디스의 이러한 장기 상승 추세와 윗권에서 지금 당분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그림은 맥도날드에서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역시 페이스북인데요. 이것도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 단기에 들어오면서 각이 위쪽으로 좀 가팔라지고 있는 최근이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세 고공권에서 말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플러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초반 강세를 유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올랐고요. 속도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의 다음. 그리고 외형 성장이라는 정말 모멘텀을 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밀리고 있는 네이버. 이러한 좀 엇갈리는 양상 속에서 우리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런 양상 속의 고민은 좀 낮추자라는 것들을 페이스북의 주가를 통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1세기 폭스가 인수제한을 철회한 타임워너사가 3% 하락했고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서구권 증시였지만 후장 들어와서는 뉴욕 증시가 회복세로 마감했다는 사실이고요. 이슈의 무게에 비해서 러시아 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 조정폭 정도로 방어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증시의 이 특징들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 들여다봅니다. 코스피가 좀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다 이제 순매도를 보인 상황이거든요. 이 시장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또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이 레벨만 조금 올린 상태에 또 박스피가 되는 것 아니야? 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더군요. 어제 국내 증시의 특징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열을 오르다가 하루 빠지면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주가가 안 오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시장이나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지금 가장 큰 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정학 리스크라고 쓰지만 우리는 기술 조정, 자연 반락, 속도 조절이라 읽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술적 조정이라는 근거들 참 차트 볼 게 너무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보여드릴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첫 번째 그 대표주들은 다 기술적 조정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SKT가 어제 장중에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밑꼬리를 많이 만들면서 종가에 그것도 반등을 시켰죠. 0.7% 하락했고요. LG U+가 2% 하락했지만 이 통신이라는 것들이 이 강자의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팔았거나 또는 기관이 팔았거나 역으로 얘기하면 외국인은 샀거나 기관이 샀거나라는 통신주의 어떠한 그 있을 수 있는 조정의 양상을 보셨고요. 네. 두 번째 포스코 1% 하락했고요. 현대제철도 1.9% 하락했습니다. 이 철강주 역시 또 하나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정을 전일은 뭐 2% 가까이 받은 현대제철이지만 차트 일봉 보실 때 조정받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전력 굉장히 무난한 기술 조정. 그러니까 어제 시총상의 대형주 중에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런 조정폭을 만들었던 대형주들은 전부 다 무난한 기술 조정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세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아모레퍼시픽이 1% 강세를 만들면서 네. 저런 놀라운 파죽지세의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어 4%가 상승했죠. 이러한 종목들은 다 선차트로 봐서 그 추세를 감상할 만한 차트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 2.7% 상승해서 저런 가파른 추세를 2014년 들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도 0.8% 올랐습니다. 이래서 강세주들은 그 속성 따라서 중국 관련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군웅할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종목들은요 사실 차트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인터플렉스 어제 7% 오른 거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는 건 어제 인터플렉스가 네. 7% 상승했고 KH바텍이 11%, 세코닉스가 4% 올랐거든요. 코스닥 수급이 얼마나 정말 어렵습니까? 저 수급에도 낙폭과대 때문에 저런 큰 반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시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다음이 5% 올랐고 컴투스가 1.5%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또한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다음은 어제 장중 고가 대비해서 10% 빠졌고요. 네. 컴투스도 장중 고가에서 저가로 내려가면서 10% 빠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장 속성의 실마리가 아마 되는 거 아니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지금 요새 거래소가 쉬는 동안에 굉장히 슈팅을 했는데 주가 부담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소 쉬면서 다소가 아니라 많이 준 거죠 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 전에 거래소로 막 수급이 몰리면서 대형주들을 끌어올리던 이런 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의 실마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역시 유지되고 있는 그 주도주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신한지주 0.2% 상승률은 볼 것 없지만 저 고공권에서 주가가 잘 쉬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KB금융 0.6% 상승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가 쉬고 있는 대신에 여기서 추세를 받고 바로 꺾어 올리려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해서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뭐 보합권에서 쉬고 있는 게 고가권을 유지하면서 휴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총상의 10대 종목 가운데 전부 다 외국이 다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외국인 수급이 약간 엇나가고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 하이닉스마저도 상반기에 있는 그 가열찬 외국인들의 매집, 지금 비중이 48%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훼손되는 흐름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최근의 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정리한다면 최근 조정은 이해할 수 있거나 네. 또는 계속 강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지되고 있거나 이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워낙에 거래 속에서 거래소에 사조화원이 안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락 종목이 여전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로서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기대감들은 좀 잠복하고 있다. 잠복이라고 하면 좀 안 보이게 숨어 있는 게 잠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티를 내면서 잠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고요. 7월 중순 이후에 거의 2주 이상 코스닥에 아주 극화되고 있는 기관 외국인의 양매도 현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전히 아까 실마리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지금은 대형주를 선호할 시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어제 장중에 크게 빠져내린 종목들을 많은 걸 봐서는 지금 거래소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에 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고 다시 이제 어떤 이런 실마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책 기대감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대형주주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탁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BK 투자증권 EPB클럽 최용건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